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휴앤컴퍼니 대표이사 유석우입니다. 오늘 2시 비즈슈머 컨퍼런스 생방송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휴앤컴퍼니 휴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생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동남아 지역을 포함해서 각 미주,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서도 지금 이렇게 접속이 돼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걸로 봤을 때 참 그 이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지인 분들이 방송을 보길래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아듣느냐고. 그랬더니 느낌으로 안답니다. 느낌으로 알고 제 표정으로 알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시간에 그것을 틀어놓고 소리를 죽여놓고 사업 설명회를 한대요. 따로 현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옆에다 틀어놓고 자기 나름 자기 방식으로 사업 설명회를 한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표정 관리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말은 못 들으시더라도 표정이라도 잘 보시라고. 아, 월요일 날 대표이사 사업 설명회예요. 창업 컨퍼런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명회 어떤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브리핑을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 세계에 있는 휴앤컴퍼니 가족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브리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그 회사 소개나 어떤 기본적인 사업 설명회, 그 다음에 회사의 정보들은 이제까지 월화수목금 이렇게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예 모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실 수는 있지만 충분히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훌륭한 저희 휴앤컴퍼니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회사를 지금 경영하면서 휴앤컴퍼니가 다른 회사와 어떠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작 휴앤컴퍼니가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장은 어떤 것인지를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휴앤컴퍼니를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할 텐데요. 저희 휴앤컴퍼니는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다는 이야기를 제일 앞에다가 자랑 삼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의 첫 발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23년간을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롱런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많은 뭐 비판도 하고 지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 회사의 성격은 망할 수 있는 요소가 무한대입니다. 한마디로 뭐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런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까딱 잘못해서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다 못해 거의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롱런한다,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 무한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즉, 그것만 되면 회사가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소비자 매니아층을 형성하면 회사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매니아층의 소비자가 늘어나면 그 매니아층의 소비자로 회사 운영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투자를 해서 뭔가를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한 이 회사는 망할 위험이 없어요. 그것만 되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짓을 해도 다 망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23년 동안 경험한 제
결과입니다. 저의 데이터예요. 휴엔 컴퍼니가 20년이 됐고 이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최소한 저희 휴엔 컴퍼니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우리의 상품들, 우리의 전략 상품들을 수많은 매니아 소비자층이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써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의 가장 큰 가치가 내가 노력해서 쌓은 나의 네트워크, 나의 멤버십에서 지속적인 아웃풋이 나와줘야 돼요. 그 아웃풋이 뭐냐면 소비입니다. 소비가 일어나야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3년, 5년, 10년 동안 열심히 나의 네트워크를, 멤버십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미지수라면 앞으로 5년, 10년 시간을 투자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희 휴엔 컴퍼니가 주장하는 클래스가 다르고 차별화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검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왜 비교가 되냐면, 다른 회사들도 다 10년, 20년 돼버렸으면 이 업계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이 업계 기업들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업, 외국 기업 다 포함해서 20년 이상 된, 영업을 20년 이상 한 기업이 약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기업도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외의 기업들은 물론 10년, 20년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제까지 95년 7월 6일 날 우리나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나서 지금 약 24년이 지났는데, 24년 동안 20년 이상 된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는 4개, 외국 기업까지 포함해서 10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휴엔 컴퍼니입니다. 저는 그렇게 롱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요. 왜? 거기에 저희가 껴있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에 망할 수 있는, 무한대의 그 요소들을 뛰어넘는 기업이에요. 뭔가는 있습니다. 한 방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휴엔 컴퍼니가 일반 기업들과 차별화, 가장 큰 차별화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휴엔 컴퍼니가 지금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뭔가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비주 슈머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은 것이죠. 아무튼 저희는 1999년 1월 1일 날 오픈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샵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킨케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홈쇼핑, 휴TV, 휴월드, 휴엔텔레콤, 휴팡, 휴엔샵이라는 다양한 휴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제2의 창업을 했습니다. 제2의 창업을 한 마케팅의 이름은 비주 슈머 마케팅입니다. 자, 오늘 제가 비주 슈머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비주 슈머는 간단합니다. 비즈니스, 사업과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입니다. 비주 슈머, 말 그대로 사업하는 소비자를 비주 슈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는 다 같은 소비자인데 혹시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비주 슈머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사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 비주 슈머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그냥 직업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소비자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비주 슈머라는 용어가 새로운 신조어로 탄생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소비자를 소비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소비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거창한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바로 제2의 창업을 한 회사가 바로 저희 휴엔 컴퍼니입니다.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 비주 슈머를 만들고 나서 2015년에 공식적으로 환경 비즈니스에 제가 쓴 칼럼이 이렇게 실리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비주 슈머, 용어도 용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소비자를 컨슈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주슈머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다 보기보다는 이 시대의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이제까지의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소비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사업하면서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어마어마한 이 커다란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뱉어서 이걸 실용시키려면 누구든지 소비자가 마음만 먹었을 때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휴앤컴퍼니는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비자가 내가 한번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주슈머라는 말을 만들어서 저를 거창하게 창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만든 건 맞고요. 제가 만들기까지 저는 정말이지 이러한 상점을 만들어서 모두 다에게 손에 쥐어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상점이냐면 나만의 상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을 진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 중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소비자를 구축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방식에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그 수익을 얻는데 그치는 단순한 수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소비자였다가, 물건만 쓰는 소비자였다가 내가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수익을 얻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나를 따라할 수 있는, 그것만 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주슈머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바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러한 비전과 그 수익성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저는 1996년 1월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 첫 발을 시작하면서 네트워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트워크는 저한테 있어서 제 인생이고, 그리고 저의 신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신념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종사한 업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그런 뭔가를 내가 택하고, 내 직업을 택하고, 내가 뭔가 뭐에 전념을 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좋게 봐주길 원해요.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를 보면 거기에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맨 위에 가장 높은 욕구 중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인정받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왜 사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 왜 행복하려고 하냐? 어떨 때 행복하냐? 인정받을 때, 또는 자신의 생각대로 뭔 일이 돌아갈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아 실현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인정을 받고, 그래야 나도 인정을 받고, 또 내가 성공을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아 실현을 하죠. 저는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제가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부자인 것만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부자인 것만큼 기다렸다 해야 됩니다. 전 그것만큼 부자가 돼야 되는 가치가 높은 건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정말 23년 동안 누구한테 모르겠습니다. 저의 착각인지는 몰라도 욕 안 먹게 하면서 23년 동안을 제 인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처음에 사업자로 출발해서 컨설턴트를 거치면서 저는 대번에 알아버렸습니다. 대번에 이거 사투리인데요. 예,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에 98년도에 딜레마에 빠져서 이 업계를 떠나려고 마음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대중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안 좋게 볼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컨설턴트였거든요. 수많은 기업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CEO들, 대표들이 그 기업을 만드는 꼼수가 다 보였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현혹시켜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꼼수가 보여요. 그런데 그걸 꼼수라고 얘기하기도 또 좀 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회사들은 소비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니까. 근데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돈을 벌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실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중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갖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말처럼 안 돼서 그렇다라고 딱 한마디 합니다. 말처럼 안 됐다. 말 그대로 말은 이만큼인데 현실은 이만큼이에요. 이것의 갭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줬고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고 더 이상 자기가 해봤더니 현실은 이런데 비전은 이만큼 준다. 아니요. 이것을 낮추든지 이것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였어요. 그러려면 이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뭔가의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업계 근데 제 힘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못 바꾸겠어요. 저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해도 잘 모르시던데 저는 딱 2년 반 정도 하니까 이거 못 하겠다. 내가 괜히 여기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업계를 떠나려고 하다가 제가 만난 게 모낭충을 만났어요. 얼굴에 벌레를 만난 거예요. 제 피부에 벌레를 3마리를 보고 나서 이거는 독보적인 기술과 독보적인 아이템, 이 정도 제품이면 회사를 만들어도 정말 수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해서 진정한 인쇄소득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딱 닥터큐 5가지 제품 가지고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것이 맞아떨어진 거죠.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이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가 욕 안 먹게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회사가 창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그 철학을 이어왔던 것뿐이에요. 처음엔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이어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 망가져버리고, 다는 아니죠. 대부분의 회사가 망가져버리고 저희 휴앤컴퍼니는 이렇게 우뚝 서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휴앤컴퍼니 제품, 저는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저희 회사 제품을 비교할 때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특히 1년, 2년 된 회사하고 이렇게 제품을 비교하려고 그럴 때 그 회사가 5년, 10년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건요, 처음에 쓰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 하나가 썼는데 계속 써준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침범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평생을 나는 이 상품은 이것만 써 하는 상품 있으십니까? 집에서 나는 평생 이 제품은 동급이 나와도 나는 이것만 써. 몇 개나 되십니까? 그거 많다 1번, 적다 2번, 몇 번입니까? 매우 적다 3번,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회사 제품 빼놓고 다른 회사 제품 중에 기억나는 게 항아리 바나나 우유. 전 그것만 먹습니다.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급 최강이에요. 동급 최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만 먹었다는 건 수십 년 동안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저도 똑같은 가격에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맛있는 바나나 우유가 나오면 갈아탄다 1번, 안 갈아탄다 2번,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갈아탑니다. 제가 뭐 그 항아리 바나나 우유 만든 빅머시하고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소비자예요. 20년 동안의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가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기반을 통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도 대한민국 소비자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까다롭다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눈이 높은지 아십니까? 눈이 하늘에 달렸습니다. 예, 정말 수준이 높아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요. 한국에서 먹히면 전 세계로 먹힙니다. 분명히. 그 확신을 가지고 글로벌을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저희 휴앤컴퍼니가 하려고 하는 비주슈머는 지금 이렇게 책도 나왔죠.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 이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책으로는 두 번째 낸 거예요. 첫 번째 낸 게 2003년에 쓴 이 책입니다. 이건 아예 처음에 이 앞에 비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서. 비판하고 싶었어요. 그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책 나오고 나자마자 각 회사들의 툴, 이걸 툴이라고 하는데 이 툴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우리 회사에 전화를 해서 막 사가요. 100권, 200권, 500권씩 사가서 어디다 놓는지 봤더니 행사할 때 있잖아요. 각 회사들 행사할 때 그 앞에다가 놓고 팔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회사에서, 각 회사들에서 유서구가 쓴 100만 불짜리 네트워크, 1000만 불짜리 네트워크라는 책 판매 금지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유서구가 쓴 이 책 판매 금지. 왜요? 다른 책은 다 되던데 이 책은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은 좋은 제품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좋은 제품, 이 세상에 있는 제품 다 좋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은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좋은 거 갖고 소비자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희대, 유독, 시장성, 희귀성, 데몬스트레이션, 유효성, 독점성, 이 5가지의 요소가 딱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는 안 된다. 아예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회사에서 이런 거 읽고 이거 봐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데 우리 지네 회사를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책 판매 금지.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 판매를 허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딱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허용하지 않는 기업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무튼 그런 책을 냈고 제가 이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를 만들면서 책이 또 나왔어요. 이 비주슈머라는 것을 만들면서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참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정말 제가 만들어서 항상 생방송에 이야기하면서도 할 때마다 정말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만 한 달에 얼마만 벌 수 있는 그런 자영사업의 기회만 제공되더라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휴앤컴퍼니입니다. 뭘로?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플랫폼이 뭡니까 여러분? 플랫폼. 이 세상의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기업이 플랫폼이에요.
어떤 분들은 쇼핑몰을 플랫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쇼핑몰은 플랫폼의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플랫폼은 그 환경을 얘기해요. 백화점도 플랫폼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다른 데 찾을 거 없습니다. 이미 플랫폼 세상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 휴대폰이 플랫폼이에요. 대중이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런 환경, 한마디로 이 플랫폼 환경을 만들었는데, 플랫폼이라는, 예전에도 백화점이 있었고 예전에도 시장이 있었는데, 예전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안 쓰다가, 플랫폼은 뭡니까? 정거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정거장으로 쓰다가 갑자기 플랫폼이 하나의 시장이 형성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온라인이 뜨면서 그랬어요. 자, 드디어 그게 나왔습니다. 알리바바가 작년에는 28조를 팔았는데 하루 만에, 올해는 35조를 팔았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나라 1년 동안 백화점이 다 팔아봐야 29조 파는데, 한 개의 플랫폼에서 24시간 만에 35조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 지구가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이번에, 저번에도 약간 220개 나라에서 85%가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서 그 알리바바에서 작년에 이 물건을 샀거든요. 한마디로 자신의, 누구나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하나로 중국에 있는 하나의 플랫폼 몰에서 물건을 하루에 35조 원어치나 산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걸 여러분, 단지 그냥 그런 세상이 됐구나, 근데 나는 뭐 이거 물건 안 사봤으니까,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휴대폰으로 물건 안 사십니다. 예. 이거 언제 사고 언제 결제하고, 나 그런 거 복잡해서 못해 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잖아요. 솔직히 앞에 있는 마트 가서 사면 되고, 내가 그냥 시장 가서 발품 팔아서 사면 되지, 굳이 뭐 운동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돈 벌면서 살려고 하면 이제 플랫폼을 몰라서는 돈 못 법니다. 조금이야 벌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이 벌려고 하시면 플랫폼을 알아야 돈을 법니다. 왜? 파는 방식이 다 플랫폼으로 팝니다. 어디도 그냥 매장만 놓고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는, 예전까지는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을 막 비교 분석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비교 안 합니다. 왜? 온라인이 당연히 세니까. 비교 안 합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비교했어요. 내가 물건을 휴대폰으로 안 산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안 온 게 아니라, 세상은 이미 그렇게 왔어요.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도 사보고, 야, 물건 사니까 이렇게 좋더라 또 해보고, 내가 만약에 정말 남들이 휴대폰으로 내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만 한다면, 이거는 한번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단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만 휴대폰으로 나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한다면,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의 상점이 되겠다. 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들면 못 만들지 않습니까? 저보고 개인이 제가 회사를 가지지 않고 개인이 그러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그러면 저도 못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를 전 세계에다 물건을 어떻게 다 팝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어떻게 다 배송해 줄 거며, 어떻게 다 결제를 해줄 거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상점들을 개인이 못 만드니까, 그러한 상점들을 만들어서 휴앤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전략과 철학, 독특한 기술력, 독점 기술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진짜 멋진 상점을 만들어서, 자, 저희 휴앤컴퍼니가 운영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점을 가지고 홍보만 하십시오. 홍보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상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이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든지만 만드십시오. 멤버십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저희는 멤버십을 안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러면 야, 그 정도의 상점을 만들면 이거 자랑할 만 하겠다. 내가 이런 상점 갖고 있다고 자랑할 만 하겠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언어 지원을 하고 결제를 하고 배송 서비스를 하고 또 전 세계의 멤버십을 모아서 그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얻고, 그런 플랫폼을 머릿속에만 있었지 상상 속에만 있었지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휴앤컴퍼니가 멋지게 상점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나눠드린다면 이거 진짜 소비자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것을 비즈슈머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 비즈슈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엄청난 가치가 생기겠다. 단순한 소비자들한테 그러한 상점을 주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이 나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나아지고 나중에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된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가치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좋게 하는 만큼 내가 더 성공하니까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 그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깔가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만큼 내가 잘 되는데 이런 마케팅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향은 조금이라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앞집에 사는 철수 엄마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성공시켜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건 되더라고요. 정말 되더라고요. 그러한 가치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본질이 실현만 되면 정말 위대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보다 더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 인생을 바쳤는데, 바치고 있는데 제 힘이 너무 약한 거죠. 제 힘이 너무 약했어요. 다른 회사들이 막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자행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뭐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다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는구나, 이게 다 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 무슨 일 하세요? 예, 건축업 합니다. 그럼 대충 나오잖아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예, 금융업 합니다. 금융업도 요즘엔 안 돼. 금융업도 네트워크가 다 버려놨어. 그래서 금융업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출판업 합니다. 이러면 대충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뭐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합니다. 이 사람이 불법 피라미드를 하는지, 어디서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코인 갖고 와서 사기를 쳐먹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네트워크래요, 다. 근데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서 해보려고 용 쓰다가 안 돼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같은 도매 꿈으로 넘어가지 말아야지. 비주슈머, 우리만 해야 되겠다. 상표 등록하고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지금 간혹 보면 다른 업계들, 회사들에서 비주슈머 한두 명씩 쓰잖아요. 인터넷 보면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쓰라고 두세요. 한두 명씩 쓰는 거 그냥 두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비주슈머 얼마나 좋으면 다른 사업하면서 그걸 쓰겠습니까? 회사는 못 써요. 회사는 몇몇 개 회사가 쓰다가 저희한테 경고장 받고 다 내렸어요. 네. 네트워커들은 그냥 쓰라고 두세요. 그냥. 예.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상점을 만들어 보고자 했고, 휴월드라는 것을 베타 오픈해서 14개 언어, 166개국 결제, 배송, 방송, 멤버십, 제품력들, 지금도 제가 2019년 전략을 발표를 했듯이 정말 머릿속에 딱 있는 건 미용, 건강, 생활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 우리만의 레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휴엔 컴퍼니만의 레벨을 쫓아올 수 없는 레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말 24시간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분들이, 우리 비주슈머분들이 우리 휴엔 컴퍼니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손에서 자부심을 얻게 하느냐, 정말 자랑하게 하느냐, 너 이거 튕기면서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에 24시간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최근에 정말 우리 휴엔 컴퍼니 가족분들의 어깨에 힘을 바짝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야 레벨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팩 때문에 6.25 때 날린 난리도 아닙니다. 저건 정말 예, 정말이지 너무 많이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휴엔 컴퍼니 이번 나온 더 퍼스트 마스팩을 단순히 팩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 팩 하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얼마만큼 일파만파될지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술력은 그건 팩 한 장이 아니라 그건 기술력의 보고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만의 기술력. 미네랄 마찬가지예요. SIS에서 이 목에 뭐 있는 거 없어진 그분이 오늘 저 뒤에 바로 강의하십니다. 예. 이제 페북에서 저는 그때는 휴대폰이라 잘 안 보였는데 뒤에 있을 때 페북에 올리셨는데 정말 이만한 약간 혹처럼 나 있는 그게 미네랄만 발라가지고 그냥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말할까요? 예. 이 생방송이죠.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 미네랄 때문에 그런지 아닌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생방송 이게 안 좋아요. 예. 기술입니다, 기술. 그거는 정말이지 그러한 기술들을 가져야만 우리 회사가 20년 됐듯이 10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모아져서 하나하나를 봐도 이거는 무슨 기술, 이것은 무슨 기술, 그 기술을 우리 플랫폼 안에 갖고 있는 이상 대기업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런 걸 갖고 있는 소비자여만이 전 세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막 비교를 하고 막 그러면 막 속이 상해요. 제품들 휴엔 컴퍼니에 대한 믿음과 확신 다른 거 없습니다. 2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떠한 제품력과 어떠한 것을 만들어 가겠구나를 그냥 말을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고 믿지 마시고 이 회사가 어떻게 걸어왔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 상품, 일반 상품, 앞으로 모든 그러한 상품들을 우리 플랫폼 안에 담아서 정말 이 비주슈머가 이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그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다른 상점에서 물건 사지 말고 내 상점에서 물건 사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내가 운영하는 내 상점에서 주인장이 내가 물건을 사면 다른 데보다 혜택이 많으면 많아지 적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게 해보겠다. 두 번째, 그렇지, 이 비주머를 갖지 않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소비자로서 내 상점에서 물건을 사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소비자 구축. 그거는 소비자 구축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내가 일한 만큼. 세 번째는 내가 운영해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데 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플랫폼을 운영 한번 해보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멤버십, 플랫폼 멤버십을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강요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정말 좋아야 되는 거지. 강요로 막 다른 사람한테 이거 전달하십시오, 이거 멤버십 만드십시오 한다고 됩니까? 그리고 하다가도 뭔가를 딱 알고 나면, 깨우치고 나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지금 네트워크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트워크에 다 신규 회사 딱 나오면 뭐 줄 서가지고 보보보복 하다가 또 이제 미천 바닥 나면 또 다른 데 없나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정말. 아무튼 이러한 자가 소비, 소비자 구축, 플랫폼 멤버십 이렇게 만들게 하겠다.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업 타이밍, 지금은 좀 고생을 해야 되는 개척기이긴 합니다. 예, 모든 사업에는 개척기, 활성기, 대중기, 대체기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개척기, 어떤 사업이든지 아무도 모를 때 막 개척을 하는 개척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막 개척이 돼서 붐이 이르면 활성기라고 합니다. 그거를 활성기가 와요. 그러면 많이 활성화가 되면 그걸 대중화라고 해서 대중기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술로 대체가 돼서 시장으로 대체가 되는 대체기가 와요. 그럼 그 대체기에서 다시 개척기부터 시작해요. 대체된 아이템으로.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근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비주 슈머는 개척기예요. 개척기에는 고생을 어떤 분이 우리 어떤 리더분들 앞에다가 지금은 그냥 고생을 할 때가 아니다. 앞에다가 예, 왈자를 붙여서 개고생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안 어울리는 거예요. 글로벌 사업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에서 여러분들 외국에 이번에 많이 오셨지만 외국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비하면 한국은 비단길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뭐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 어떤 뭐 엄청난 사람이 휴행 컴퍼니 이 2층에 오셔가지고 나 회원 가입을 하고 싶다,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은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누구한테 전달 받으셨습니까? 여기 뭐 제임스한테 받았습니다. 그럼 제임스한테 가십시오. 이거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저희 비주슈머가 알려지고 저희 아이템이 알려지고 저희 사업이 알려지고 플랫폼이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저희 휴행 컴퍼니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직접적으로 회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20년 동안 우리 회원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비주슈머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이 업계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이 회사 1번 주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아마 다 줬으면 회사 1번만 한 20명 냈을 거예요. 예. 20개 각 라인. 예, 20개 라인으로 했을 거예요. 또 글로벌 어느 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우리 회사에 요청을 하기를 만약에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전 세계의 수많은 리더분들 CR도 안 먹힙니다. 저한테. 회사에 CR도 안 먹힙니다. 별도로 하고 싶으면 그냥 다른 회사에 가서 하세요. 저희는 기존에 계신 사업자분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단 한 명의 회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개고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금 휴행 컴퍼니와 모든 것이 알려졌을 때 그 시장을 우리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타이밍은 여기 점 하나 찍힌 이 타이밍에 2018년도 4월 5일 날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을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베타 오픈이에요. 아직까지 플랫폼다운 플랫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번에 제가 저희 디스커버리 펑션 때 2019년 전략으로 인플랫을 얘기를 했어요. 개인 플랫폼의 명칭을 처음으로 입에 꺼내봤습니다. 그 개인 플랫폼 이야기는 제가 3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 3년 있다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우리의 정말 거대 사업입니다. 그것을 꼭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잘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부를. 그냥 어 그냥 조그만 부를 얻으려면 얼마든지 여기 뭐 대리점 할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프랜차이즈 조그맣게 자기가 열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예측하는 이 사업은 정말 잘만 되면 이제까지 그 누구도 입 밖에 내보지 못한 정도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엮어서 정말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래요. 아우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데 안 지치시냐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 있냐고 또 물어보길래 제가 자신 있다 그랬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냐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자신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끝이 돼서 정상에 올라서 성공이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 수많은 성공들이 모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주 슈머의 가치, 명분 실리 시대 문화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1번에 내세우는 게 명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리로 입증해 보이겠다. 시대에 가장 앞선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전 세계를 비주 슈머 문화로 만들겠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캐치프레이즈 이게 시즌 2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거를 아직까지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안 줬기 때문에 시즌 3 캐치프레이즈도 계속 이걸로 밀어야 될지 싶어요. 지금 Present the opportunity 기회를 선물하라. 이 기회 지금은 수많은 이들에게 선물해야 될 때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